자, 반갑습니다. 효키랍니다. 자, 오늘 다녀왔어요. 2월 10일 한국경제TV 다녀왔고요. 오늘 방송 혹시 보신 분들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다시 보기 쪽에다가 제가 이제 링크를 이제 PD님과 같이 얘기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방송 시간 짧아요. 15분밖에 안 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시 복귀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3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서 그날 늦어도 제가 그날 저녁 때 꼭 올 테니까 복귀 방송 꼭 한번 보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얻어가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도 참고로 좀 챙겨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제가요 다른 것보다는 일단 지난 방송 때 이제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뭐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좀 풀어가 볼게요. 자, 네, 보이네요. 자, 일단 제가 이야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방송 시간이 제가 들어간 시간이 있는데, 원래 기자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 순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PD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기자님, 전에 이제 하시는 분이, 멘트가 좀 기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내용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좋은 내용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욕심이 생겨요. 막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고, 저것도 얘기해주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트가 이제 길어지게 되고, 저도 사실은 멘트가 길어지거든요. 근데 저 앞에 기자님이 계셔가지고, 기자님, 그분 하시고, 기자님 끝나시고, 이제 보통 전데, 아무 생각해도, 이렇게 되면은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부탁을 드렸죠. 피디님, 제가 한 코너만 좀 땡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주에는 저 다음에 아마 기자님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또 멘트가 길어지면은 또 이제 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중국 시장 열리기 전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꼭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 한번 방송을 다시 보기 제가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방송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딱 복귀라고 해봤자 뭐 딴 거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귀는 이제 바둑이죠. 바둑에서 이제 그날 했었던 내용들 같이 한번 이제 보는 걸 복귀라고 표현을 쓰는데 저희는 복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오전 10시 10분부터 15분부터 30분까지 출연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드리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보니까 그때 방송 나갈 때 그 왼쪽 위에 이제 나와요. 현재가가 얼마인지 이제 그래픽으로 나오는데 13,095원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최고가는 14,990원까지 올라갔고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4,690원 이렇게 됐고 방송 설명드린 대로 3월 초까지 계속 지속 보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는 보니까 15,3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걸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랬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게 언제였냐면은 이때였어요. 이게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분봉이고요. 딱 요 시간대쯤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아이고, 자, 됐다. 여기 보시면 최저가를 기록했을 때가 9시 3분이었죠? 네, 그게 언제였습니까? 여기였죠? 이게 지금 3분봉이에요. 그럼 요 시기 때쯤에 제가 딱 출연했을 그 시기 때고요. 이때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설명드렸고, 이때 가격대가 13,095원. 네, 이거는 뭐 방송 찍혀 있고 다시 보기도 있기 때문에 얄짤 없습니다. 얄짤 없이 13,095원 할 때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멘트를 하고 있었고요. 그날 딱 설명드리고 중시장 열리고 나서 바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레벨업, 한 번 더 레벨업, 좀 쉬었다가 훅 레벨업 해서 최고 15% 이상. 보면은 월요일날 매수해서요. 월, 화, 수, 목요일날. 네, 목요일날 중간에 가격대 기준으로 해서 15%죠. 매수하고 나서 4거래일 만이죠. 네,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좀 지수 밀렸죠. 밀리면서 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수익권. 그리고 오늘 지수가 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덱스 레버리지는 10%좀 올라왔죠. 아까는 한 9% 정도 수익권이었는데 지금 좀 올라와서 네, 마이너스 1%까지 올라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10% 정도 수익권 14,485원이니까 네, 맞네요. 14,480 대충 10% 하면은 여기 1,300원 더하면 되니까요. 그죠? 1,300원 더하면은 14,300원이니까 지금 14,450원이니까 480원이니까 10% 넘게 수익권이네요. 자, 우선은 이거예요. 네, 일단 이게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할 수 있었던 이제 했었던 그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봉인데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 목표가를 제가 15,300원 정도의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제가 그 가격대 해드렸냐면은, 사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중증 시대면 훅 밀렸었던 이 시기 전에 가격대가 얼마였냐면은, 15,300원대였어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주식은 한번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만약 좀 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쉬울 수 있는 게, 물론 중간에 이제 이 인내의 과정은 정말 어렵죠. 근데 단순히 이 주식을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간단하고 정말 라이브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간단해요. 목표가 얼마나 생각합니까? 15,300원. 때마침 그 가격대에 보면은 매물대도 많이 붙어 있죠. 매물대가 많다는 거는 이 가격대 올라갔을 때 위에서 매도하려는 물량이 제법 나올 수 있다. 물론 매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물량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액대 되면은 한 번 걸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5,300원 딱 저 금액대까지만 보십시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한 이유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혹시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이 전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시면요, 밑에 제 이 영상에다가 리플로 남겨주세요. 뭐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뭐 저 얼마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든지,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예,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글 한번 올려주시면은 제가 되게 보람될 것 같아요. 방송이 사실은 이제 유튜브로 막 실시간으로 막 이제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좀 뭔 소리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차분하게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혹시나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꼭 리플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크게 아마 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좀, 네, 아 내가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스스로 좀 들 것 같아요. 꼭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게 진행돼 왔죠. 그렇게 진행돼 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 오늘 방송에서 제가 여기까지 멘트를 하고 이제 우리 앵커님이랑 또 얘기를 주고받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실 질문이 뭐였냐, 지수 상승을 뭐 예측한 결과 또 알려주실 어떤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실은 보통 이제 앵커님이랑 질문 한 3개, 4개 정도 주고받는데 오늘은 2개만 주고받고 끝냈어요.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해볼게요. 자, 숏 커버링을 이해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숏 커버링을 이해하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쨌든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지수가 급등했었던 이제 그 이유도 있었고요. 제가 후에 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 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 숏 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걸 좀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지수가 올라간 이유, 물론 뭐 신종 코로나 부담 완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게 주말 중에 다시 좀 불거지는 느낌이고요. 중국이 미국의 어떤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형주의 큰 폭의 상승, 이것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대형주의 큰 상승폭, 이건데 이게 왜 나왔는지를 좀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합니다. 왜 그랬냐? 바로, 바로, 사실은 그동안 시장을 눌러온 숏 커버링이 발생한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시장을 눌러온 게 숏 커버링은 아니에요. 시장을 누른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뭐가 빠졌냐면, 시장을 눌러온 공매도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네, 이 글자가 빠졌어요. 그동안 시장을 누른 주체는 공매도죠. 공매도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좀 많이 눌러온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숏 커버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숏 커버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방송에서는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는 이유가 제일 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숏 커버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숏 커버링에 대해서.
자, 숏 커버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숏 커버링이 무엇인가? 이게 뭐길래 지수를 그렇게 무엇인가?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숏 커버링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우선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네, 우선은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셔야 되는데, 자, 간단해요, 여러분들. 정말 간단합니다. 딱 들어보세요. 어떤 A가 공매도를 치고 싶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봤어. 아, 나는 A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칠 거야. 근데 A 종목이 현재 보니까 얼마지? A 종목의 주가가 현재 1,000원이야. 자, 우리 이해하기 쉽게, 잠깐만요. 이거를 그냥, 아이고, 다 없어지네요. 다시. 아, 이게 아직 산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 사용법에. 자, 숏 커버링이란 무엇인가? 자, 그리고 우선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뭐다? 공매도다. 공매도에서 알아야 된다. 자, A라는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종목이라고 하죠. 그냥 A라는 종목의 공매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현재가가 얼마냐? 1,000원이에요. 이 글자가 더 편하시죠, 여러분들? 1,000원이에요. 현재가가 1,000원입니다. A 종목 현재가가 1,000원이에요. 오케이, 내가 오늘 너라면 공매도 쳐보겠다 해서 이 사람이 A 종목을 1,000원에 얼마 할까요? 10주. 네. 10주를 공매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얼마를 했습니까? 대략적으로 10,000원어치 했죠? 10,000원어치. 10,000원어치 공매도한 사람 없어요. 근데 10,000원어치를 공매도를 했어요. 자, 근데 이 공매도의 방식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없는 공매도가 빌공짜예요. 빌공짜. 아, 빌공짜 이거 맞나? 내가 한자를 옛날에 한자 잘했는데 한자 써볼게요. 빌공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그냥 잠깐만요. 이게 뭔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빌공짜 괜히 또 썼다가 또 맞나? 아이 몰라. 죄송합니다. 괜히 그랬어. 자, 어쨌든 간에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이 공짜라는 의미가 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다는 뜻.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증권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증권사로부터 10주를 빌려요. 10주를 빌립니다. 근데 공매도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가 빠진다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자, 텍스트를 남겨드릴게요. 이게 더 편하신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증권사로부터 A 주식을 주당 1,000원에 10주 빌려옵니다. 네, 빌려서 어떻게 하냐? 바로 시장에 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얻어지는 게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바로 얻어지는 게 이 사람이 시장에 얻어지는 게 10,000원이에요. 자, 10,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요, 다시 빌리고 돌려주면은 보통 이제 10,000원이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주수예요. 주수. 여러분들 몇 주를 돌려주면 되냐? 바로 그냥 10주만 네, 컨트롤 Z. 아, 된다. 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바로 10주만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느는 거죠. 자, 10주만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10주만. 그래서 다시 돌려줄 때 10주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뭐다? 주가가 빠질 거를 예상했다. 그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기업, 이 사람이 이제 매수를 했죠. 어떤 종목 매수했겠죠.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두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죠. 밀리거나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거나 두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가격은 얼마냐면 1,000원이죠. 자, 1,000원이고 1,000원이었던 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요, 계산하기 편하게 900원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계산하기 편하게 1,100원까지 올라갔다. 이런 케이스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주가는 어쨌든 올라가 떨어질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공매도는 어쨌든 이쪽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1,000원에 10주를 빌려서 10,000원을 딱 확보를 했죠? 그죠? 근데 주가가 예상대로 밀렸어요. 그랬을 때 10주를 다시 증권사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주가가 900원 빠졌으니까 10주만 돌려주면 돼요. 얼마입니까? 9,000원이죠? 맞죠? 왜? 이 사람이 돌려줄 때 10주만 사면 되는데 900원에 밀려있으니까 9,000원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 돈 10원도 안 넣고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가 9,000원만 돌려주면 지 돈은 얼마 남아요? 1,000원 남죠. 예. 이게 공매도의 기본 개념이에요. 간단하죠. 반대로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올라. 주가 올라요. 그러면은 1,100원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은 주당 1,000원에 10주를 사가지고 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1,100원까지 올라가면은 곱하기 10주를 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돌려줄 때는 11,000원이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만원을 지가 들고 있는데 11,000원어치를 돌려줘야 되니까 1,000원 손해보는 거죠. 10%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밑에는 10% 얘는 수익이 나는 거죠. 얘는 10% 손해가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론 손실률은 무제한이고 이론 수익률은 정해져 있다. 왜? 이론 수익률은 여러분들 이게 종목은 어쨌든 1,000원짜리가 빵원이 되면 끝나잖아요. 맞죠? 1,000원이 빵원이 되면 끝나요. 근데 주가는 여기서 얘가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1,000원짜리 종목이 1,000원짜리 종목이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 해볼까요? 1,000원짜리 종목이 미쳐가지고 10,000원이 됐다. 10,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잘 보세요. 공매도를 쳤을 때 이 사람은 1,000원에 10주를 들고 와가지고 10,000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주가가 10,000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야 됩니까? 곱하기 10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10만원이죠. 10만원. 아이고 너무 커가지고 그게. 10만원. 이 사람 돌려드린다고 10만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손해를 봐요? 만원 가지고 있는데 10만원 줘야 돼. 9만원 손해보죠. 어마어마한 손해죠. 그죠? 근데 이게 100만원이 됐다 봐. 1,000만원이 됐다 봐. 그 지금 우리가 이거는 10주만 했는데 10주만 하겠어요? 100주 만주 막 10만주 20만주 할 거 아니에요? 50만주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 손실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공매도는 이론 수익률은 정해져 있지만 이론 손실률은 뭐다?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숏 커버링이란 게 언제 발생하냐? 여기서 발생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발생하겠죠? 갑자기 주가가 얘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 계속 올라가. 그러면은 공매도를 한 세력이 아닐 거야. 여러 세력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얘들은 주가가 딱 치고 올라가고 이 주가가 상승 궤도로 올라가서 계속 올라갈 거라 봤을 때 뭐 해야 돼요? 빨리 사가지고 빨리 주식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증권사에. 그죠? 그러면은 여러 개의 숏 커버링 세력들이 한 번에 빨빨빨빨 지금 시장가로 빨리 되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는 경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맞잖아요. 빨리 매수를 하고 싶어 하니까 경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숏 커버링을 숏 커버링이 만든 상승률입니다. 숏 커버링은 뭐냐? 숏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커버하자. 빨리 사서 그냥 치고 빠지자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실패했을 케이스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숏 커버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찌됐건 간에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올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이 숏 커버링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개인들은 개별 종목으로 숏 커버링을 이용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에서 뭐 설명드렸어요? 지수 인덱스 종목.
인덱스주 관련주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던 종목 뭡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레버리지 되게 많아요. 종류는. 어쨌든 지수가 가는 쪽에 베팅하는 종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타이거 레버리지도 있고. 이게 근데 삼성운용에서 하냐 미래에셋에서 하냐 따라서 다릅니다. 뭐 레버리지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등등등등등등 뭐 등등 되게 많아요. 어찌됐건 간에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 가는 쪽에 시장이 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종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대기업들이 큰 어떤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대형주들 쪽으로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 공매도 세력 때문에 맨날 싸우고 있는 기업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회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정말 세계적으로 놀라운 자리에 있는데 이 망할 놈들 공매도 세력들이 문제예요. 걔들이 껴가지고 맨날 서정주 회장은 어떻게든 기업을 갖다 운영하고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공매도 세력들이랑 싸우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죠. 참 그래요. 좀 잘된 기업들, 잘 갈 기업들 제발 발목 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공매도를. 정말 짜증나는데 어쨌건 간에 이 쇼커버링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오히려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뭐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요. 분명히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전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거를 역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방송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런 기업이 또 뭐가 있었냐? 뭐 셀트리온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이게요. 뭐 전기차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아니에요. 무슨 전기차? 좀뭐 있는데 전기차 기대가 뭐 있었는데요? 뭐 최근에 뭐 막 뭐 관련 배터리 뭐 불나고 뭐 있었지? 뭐 몇 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건 원래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전기차가 뭐 판매가 됐고 뭐 보조금이 어찌됐고 아이 그런 거 말도 하지 마. 그건 너무 갖다 붙여 넣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도 올라가니까 뭐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해서 갖다 끼워 맞춘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왜 주가를 띄웠는지를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이제 픽업 트럭 큰 트럭 들고 나와가지고 막 차 막 해머 들고 나서 때려버렸는데 유리창까지 깨져버렸죠. 본인도 되게 민망해하고 뻘쭘한 거 보이잖아요. 그, 뭘, 왜 올라? 오히려 그런 거 보고 나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더 쳤는데, 오히려 주가를 갖다 확 올라가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치면서 팍팍팍팍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예요. 아니, 실적, 뭐 있는데? 테슬라가. 없다니까?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얘는 그냥 쇼커버링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막 꿈과 희망을 만들지 말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꿈과 희망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팩트를 통해서 분석하라고 이제 돈을 벌어야지. 꿈과 희망만 가지고 뭔가 좋으니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 차트로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의 어떤 현재 상황이에요. 자, 요걸 한번 저희가 하나씩 볼게요. 자, 보시면은 2월 3일 날은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때 방송 출연을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시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때 시작하자마자 크게 터집니다. 이게 왜냐면은 마진콜 터진 거죠. 마진콜 뭐 신용으로 매수해 놓은 사람들 마진콜 터진 거고 그리고 거기 이제 무서우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 투매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훅 밀렸잖아요. 훅 밀렸다가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100% 이건 이제 눈치채고 반등한다. 무조건 이제 중국 증시 나오고 나서 오히려 그날 중국 증시 잘 버텼어요. 또 굉장히 버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전에 정말 지수가 밀린 거에 비하면 중국은 그만큼 7, 8% 밀렸나? 그 밀린 것도 아니죠, 사실은. 잘 버텼죠. 그러니까 저같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거는 무조건 저점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질러버리면 이제 수익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 사이에 쇼커버링 보시면 여러분들 거래량이 희한하게요. 장 초반 혹은 장 후반 여기에 터져요. 장 후반에 빵, 다음에 빵, 장 후반에 빵,
시작하자마자 빵. 장 후반에 빵빵. 시작하자마자 빵빵. 계속 올라가죠? 장 시작하자마자 올라가죠? 그죠? 이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 보면 되고요. 보면은 빵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매도 물량을 보시면 되는데, 요건 제가 한번 특집을 한번 여러분 좀 해둘게요. 이거 하면 이게 또 길어져가지고.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물량이 또 크게 터지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좀 밀리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터진 공매도 세력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밀려야지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장대목 딱 만들어 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로 인한 이런 지수의 상승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게 대형주에 좀 집중이 되면서 이런 지수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숏커버링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그동안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었던 어떤 주식에 숏커버링이 발생하면요, 어쨌든 이제 한번 바닥에서 크게 살아나는 어떤 좋은 이런 결과를 갖다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에 기고 있었던 종목이 한번 거래량을 터트리고 올라갈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숏커버링 나오면은 전 되게 좋다고 봐요. 그런 종목들 아마 시장에 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였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기업들 많고,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이제 줄줄이 실적 발표, 코스닥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에 공매도가 좀 많이 껴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 펀드죠. ETF 쪽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공매도 세력들이 옛날보다 더 악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보다 더 악랄해지면 돼요. 더 악랄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명히 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외인이나 기관보다 우월한, 뭐라고 해야 될까? 장점? 우월한 유리함. 네.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투자 기간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유 자금이 아니더라도 쫓기지 않는, 끼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모두 해당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음 달 초까지 돌려주기로 한 돈, 혹은 제가 실제로 겪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거 2월에 우리 아들 학비, 혹은 이거 3개월 후에 전셋값 돌려줄 거.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최소한 저는요, 예를 들어서 전셋값 돌려줄 분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2년 된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학비, 이거 다음 내년 아니면은 우리 아들 지금 고1이고 아니면 중학생인데 이거 대학 학비로, 그 정도면 괜찮아요. 지금 대학생 자제분들이 이거 나중에 대학 학비할 겁니다. 한 1, 2년 이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다음 달까지 돌려줄 거. 이거 지금 2월 달인데 이거 한 2주 있다가 학비 쓸 거. 3개월 있다 전세값 돌려.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우월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여러분들 다 펀드 매니저들이잖아요. 그죠?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돌리잖아요. 근데 얘들이 평가를 여러분들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평가받고요. 연말 평가받고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받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보고서 보낼 때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쭉 보잖아요. 근데 그 종목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빠진 거 들고 있어? 이렇게 요거 안 먹으려면 중간에 윈도우 드레싱 해야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얘들은 그만큼 투자에 대한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 종목을 이렇게 많이 사놓고 이거는 내가 진짜 팔고 싶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체가 이뻐지게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한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되게 기계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정말 좋은 기업이고 성장하는 기업이고 하면은 기간에 누가 뭐 나와가지고 뭐 당장 뭐 매도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맨날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아니 그건 설명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그 최소한 그건 되잖아요. 집사람이 당장 매도해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저희 집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어쨌든 이제 얘기가 통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학비는 얘기가 안 통하죠. 이거 학비 못 내면 대학 못 가잖아요. 전세값 이거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이런 돈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버지한테 빌렸어요. 뭐 누구한테 빌렸어요. 누구한테 뭐 이런 것 상관없어요. 오히려 은행에 빌렸어요도 괜찮아요. 은행에 빌렸어요도. 네, 그것도 전 저것보단 나아요. 저것보다는.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좀 하고 레버리지를 살짝 이용하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태만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은행에 대출해서 주식하라고 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일 나는 장기적으로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셔가지고 대출을 받으셔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용이나 이렇게 딱 기간이 짧게 정해진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과도한 빚은 아시겠죠? 가계에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정도만 꼭 아시겠죠? 자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인들 기관들 펀드 매니저보다는 투자 기간에 대한 여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쫓기면서 매매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실은 방금 한 1, 20분 전에 좀 오래 알고 지내는 어떤 투자자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작년 연말에 다 매도했습니다.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어떤 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한번 여쭤봐달라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여쭤봐달라 그랬더니 그거 작년에 연말에 다 팔았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연말에 다 팔았던 그 종목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주가가 얼마가 올라왔냐면은 잠깐만요.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없어가지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주가가 얼마가 올랐냐? 지금 최소 10% 이상이 올라왔어요. 최소 10% 이상. 그리고 오늘도 막 최근 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간에 대한 여유, 뭐 그리고 중간에 어떤 뭐 리더를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뭐 다양한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좀 여유로운 어떤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전 많아요. 사실은 너무 쫓기는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단타로 돌려가지고 미국의 큰 거부가 된 분들을 이제 보지를 못했어요. 단타의 규제 있죠? 그 제시 리버모라고 하는 단타의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시 리버모도 결국은 이제 삶을 마감할 때 호텔 1층에서 이제 목에다가 총 맞고 자살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성향 자체가 그런 분들은 이걸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성공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성공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늘어나요. 종목을 투자했을 때 그 종목에 대한 손절 가능성도 기간이 길면 길수록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알아요. 뭐 파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타 시장이죠. 우리나라 제일 심하죠. 전 세계 최고의 파생 단타 시장이잖아요. 성향 자체가 그래요. 좀 빨리빨리 승부를 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지만 진짜 주식 가지고 돈 벌고 싶고 효키라님 나는 진짜로 주식 가지고 집도 사고 싶고 한번 크게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마음가짐을 여러분들 일단 길게 가지세요. 길게 여유롭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10%든 20%든지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50%인 종목들 지금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작년 시장 망가진 거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50%인데 이걸 갖다가 손절하고 다른 거 사야지? 아니요. 손절하고 이걸 커버를 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기업이 문제가 없으면은 매도를 하지 말고 쭉 들고 계시다가 이게
1%든 2%든 수익이 나면 어쨌든 그건 나한테 내 계좌에 수익을 내고 나간 종목이잖아요. 투자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식은 투자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바람은 그거 하나예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것도 100분이 100명 중에 99명이 욕하더라도 한 분이 제 얘기를 듣고 만일 수익이 나시면 전 정말 유익할 것 같아요. 전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종목 상담을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가 또 준비 중이에요. 근데 지금은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라이브를 열면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지금 다들 구독 신청을 꼭 하세요. 구독 신청을 꼭 하시고 알림 신청을 누르시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열면은 여러분들께 알림이 갈 거예요. 그럼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종목을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오늘 방송 잘 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방송은 항상 똑같은 시간 출연하니까 많은 분들 같이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니더라도 저는 매주 방송할 때 한 분, 두 분씩이라도 꼭 늘었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그렇게 하면은 방송을 1년 했을 때 53주니까 뭐 매번 방송할 때마다 한 분이면은 1년이면 50분, 그죠? 10년이면은 500분 쭉쭉 늘어나니까 저는 그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효과를 할거 여러분들 행복한 이번 주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또 성공 투자를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또 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컨텐츠를 이번 주부터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 신청 여기 하면 되나? 여기 하면 되나?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거 하나에 힘나서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상 효큐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